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K-팝의 역사문화적 배경, 동의와 백제학이라는 주제로 여병창 청운대학교 글로벌 한국어 교육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청운대학교 글로벌 한국어 교육학과 여병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요, 요즘 이제 K-팝을 보면서 저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DNA,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반도, 즉 이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리적 위치랄지, 또 역사적 과정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부터 착안해서 이제 논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K-팝의 역사 문화적 배경, 동의와 백제학입니다. 근데 특히 제가 보기에 충청남도 지역은 예전에 우리 삼국시대 백제 있잖아요. 백제의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은 백제의 수도권이자 K-팝의 K-팝 정체성의 뿌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야말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주도해야 할 당위성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K-팝은 아까도 이제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BTS,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그다음에 블랙핑크, 요즘은 캐대헌이라 그래서 K-팝 대면 헌터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이런 것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글로벌 팬덤도 형성하고 있고, 또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 대중음악 K-팝의 성공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답을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고대 동이족의 예술 전통과 백제학으로 이어지는 맥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K-팝 탄생의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한번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K-팝의 놀라운 성취 뒤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우리 민족 고유의 가무 DNA와 문화적 저력이 깔려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동이족의 노래와 동이족, 그러면 노래와 춤의 민족 이랬는데요. 동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이란 고대 중국이 동쪽 오랑캐를 부르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남만, 북적, 동이, 서융, 그래서 중원을 제외한 나머지 동서남북의 이 민족들을, 퍼져있던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부르고 각각 명칭이 있었는데 중원의 동쪽을 동이족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중국 동부 및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일대의 토착 민족들을 포괄하는 용어가 동이입니다. 부여, 고구려, 예맥, 삼한, 외까지도 포함했어요. 일본까지도. 외 등 우리 조상격인 민족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후한서 동이열전에 따르면 동이족은 술 마시기를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맹하고 활달하며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공자도 중원이 예의를 잃었을 때, 보이지 모르는 공자가 중원이 예의를 잃었을 때 오랑캐에게서 배워야 한다라고 했다고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동이족의 문화, 특히 예술적 풍류를 높이 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이족은 예로부터 노래와 춤을 생활화한 가무의 민족이었습니다. 동이족의 가무 전통은 특별한 의식 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 낮이나 밤이나 남녀노소 모두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하루 종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음악을 즐겼는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고구려에서도 저녁만 되면 남녀가 신분을 막론하고 무리를 지어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놀았다고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계층 구분 없이 어울려 즐겁게 가무를 즐긴 것입니다. 이처럼 동이족에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그야말로 천성과 같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며 흥을 돋우는 기질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이족의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가문 문화는 제천의례, 즉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과 깊이 연관되어서 발전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풍요에 대한 염원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고대 동이족 사회에는 4가지 큰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여의 연고입니다. 정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나서 온 나라 사람들이 며칠 동안 모여 음식과 술을 나누며 밤낮으로 노래하고 춤췄다고 합니다.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천의식이 있었는데요.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축제로 열렸습니다. 이때도 밤낮 없이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해는 무청, 그러니까 이름부터 하늘에 춤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하늘에 춤춘다는 뜻의 무천이 있었는데 역시 10월에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만에도 계절제라는 의례가 있었는데 5월의 씨뿌리가 끝나면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 행사를 열고 10월 추수가 끝나면 감사의 농공의례를 거행했는데 이때 또 밤낮으로 온 백성이 가물을 즐겼다고 합니다. 사만의 제천의식을 기록한 사료를 보면 역사적 자료예요. 역사적 사료를 보면 5월에 씨 뿌리기를 마치고 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밤낮으로 술을 마시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춤은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 서로 따라 움직이며 땅을 부르듯 높낮이를 주고 손과 발이 서로 호응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수십 명이 함께 칼군무, 우리 저기 아이돌 그룹 보면 칼군무 하잖아요. 그래서 수십 명이 함께 칼군무를 추는 광경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바치는 제천의 감회 행사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공연적인 성격으로 발전했습니다. 종교적 의례를 넘어서 사람들을 미적으로 만족시키는 공연예술로 진화해 간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 예능, 신앙적 의례, 심미적 공연의 3요소가 결합된 공동체 예술 문화가 이때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꽃피웠던 것입니다. 이제 시계를 이제 백제 시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왕이 한강 유역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한강 유역에 자리 잡았을 때 초기에는 마한, 당시에는 이제 그 백제가 자리를 잡기 직전에는 삼한 시대가 있었죠. 한반도가 마한, 변한, 진한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한의 한 소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4세기 근초고왕대에 이르러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고대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5세기 말부터 6세기까지 수도를 웅진, 지금의 공주죠. 웅진으로 옮겼다가 다시 사비, 지금의 부여로 천도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에 백제는 불교를 국교로 삼고 중국 남조, 중국이 당시에는 남북조 시대였거든요.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문화적 융성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인 공주와 부여 일대가 바로 백제의 수도권으로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백제는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약 678년간 존속했습니다. 백제의 음악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크게 2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초기 백제는 마한의 전통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4세기 무렵까지 백제 사회의 음악은 마한 사회의 농경의례에서 부르던 노래와 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해마다 봄, 가을, 제천 의식에서 불리던 가무의 전통이 백제 초까지 이어진 겁니다. 둘째는 4세기경부터 문화융합을 통해 한층 세련되게 발전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대외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남조의 음악이 백제에 유입됐습니다. 백제는 이러한 외래 음악 요소를 토착음악과 접목하며 정교한 기악과 무용을 발달시켰습니다. 토착의 가락 위에 외국의 가락을 얹어서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백제는 토착성과 외래성이 조화를 이룬 독자적인 백제악의 틀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백제 시대에 사용된 대표적인 7개 악기가 역사의 기록에 전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의 북 같은 거죠. 각, 뿔피리, 공부, 공음련, 곡반현이라고 불리는데요. 현재 요즘의 하프나 비파처럼 줄을 튕기는 현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가야금과 비슷한 악기고요. 우, 생황이나 큰 저피리 같은 관악기로 추정됩니다. 지는 세로로 부는 피리, 즉 단소나 소금 같은 세로피리고요. 적은 가로로 부는 피리, 즉 오늘날 대금에 해당하는 횡적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이 일곱 악기 중에서 공후, 쟁, 지, 적 네 가지가 당시 중국 남조의 청상악에 쓰이던 악기들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백제가 중국 남조와 음악 교류를 했고 외국 악기를 받아들여 자기 음악을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의 음악은 독창적인 장단에 중국식 선율과 악기를 융합한 문화적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아주 중요한 유물이죠. 백제의 중요한 유물, 금동대향로인데요. 백제의 풍부한 음악 문화는 유물로도 확인됩니다. 1993년에 부연 응산리 고궁군에서 국보 백제 금동대향로가 출토되었는데 이 향로 표면에는 5명의 악사가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백제시대 음악 공연의 한 장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향로에 새겨진 악사들이 다루는 악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완함이 있고요. 검은고형 악기입니다. 현악기입니다. 중국 월나라의 월금으로 오늘날 루트나 피파처럼 생긴 유트 계열의 악기입니다. 다음으로 검은고가 보입니다. 이거는 고구려에서 전래된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큰 대나무로 만든 장소, 세로필이고요. 여러 개의 관을 묶은 배소, 즉 펜파이프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이 보여서 리듬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5개 악기가요, 악기 편성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악사들 편성과 거의 같다는 겁니다.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음악과 악기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음악이 한 뿌리에서 나와 긴밀히 닿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백제 음악이 국제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제 음악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으로 전파됐는데요. 특히 일본 음악에 끼친 영향을 중복할 수 있습니다. 554년 백제 성왕이 압관 출신의 삼근, 계덕, 기마차, 진노 등 4명의 악사를 일본 왕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조정에서 백제의 악기들 그리고 백제 무용까지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것을 백제 사람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612년에는 백제의 미마지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중국 오나라에서 배운 기악무, 즉 가면극을 전해주었습니다. 일본 궁중예학이 이 미마지가 전한 기악무를 받아들여서 하나의 악사 종목으로 발전시켰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 한국의 산대놀이나 탈춤과 유사한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제악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 궁정에서는 백제악을 고구려악, 신라악과 함께 사만악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한 음악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백제 음악 문화가 주변국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백제 가요의 전승도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고려사 악지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불리던 향악 정제 중 5곡이 백제 소각의 명칭 아래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정읍사인데요. 이제 다 지명가요죠. 지명가요인데 백제시로부터 민간에 내려오던 노래가 후대까지 전래된 것으로 지역의 명산을 배경으로 한 서정가요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정읍은 백제가요 대표곡으로 조선시대까지 궁중정제의 반주음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동이와 백제를 하나로 묶었을까요? 그러니까 백제가무 동이계 전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제가무 예술 속에는 동이계 전통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의례 계승입니다. 백제는 건국 후 마한의 제천 행사였던 영고, 동맹, 무천 등을 국가적인 축제로 이어갔습니다. 왕실이 주관하여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온 국민이 함께 가무를 즐기는 의식을 계속 발전시킨 겁니다. 둘째, 가무 재능의 계승입니다. 동이족 특유의 뛰어난 가무 재능이 백제인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백제 사람들은 노래와 춤에 능하며 삼국 중에도 예향으로 이름이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백제가 특히 삼국 중에서도 예능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셋째가 민족 예술의 융합입니다. 백제는 토착적인 음악 감성에 외래 악기를 접목하여 백제만의 새로운 소리를 창조했습니다. 전통적인 장단과 한이 담긴 멜로디에 중국의 외국 악기를 배합해 독특한 백제풍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 서정적 전통입니다.
백제 가요에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노래하는 서정적인 정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요약하면 백제의 예약은 동이족의 예술원 위에 중국적 세련미를 가미한 융화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중국풍의 우아함이 더해졌지만 그 바탕에는 여전히 동이 고유의 흥과 한을 아우르는 미의식이 살아있었습니다. 흥과 한이 어우러진 한국적 정서, 공동체가 한데 어울려 신명을 내는 흥겨움, 이런 동이적 색채가 백제예약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류와 케이팝의 탄생인데요. 뭐 다들 대부분 이제 혹시 들으셨는지 들으셨겠지만 1990년대 후반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콘텐츠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한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아이돌 음악을 앞세운 케이팝이 한류의 중심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강남스타일, 2010년대에 글로벌 확산이 됐고요. 2020년대에 주류에 진입합니다. 지금 이제 한참 케이팝은 이제 그 세계 음악의 주류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케이팝의 성공 기회는 우리 문화만의 내재적 강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족 고유의 가무 재능입니다. 둘째가 전통 예술의 계승입니다. 셋째는 생활 속 음악 문화입니다. 넷째, 체계적 훈련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수천 년에 걸친 결제 형성된 우리 민족 고유의 가무 역량이 이런 것들과 함께 현재 케이팝의 어떤 장점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오늘날처럼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케이팝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케이팝의 화려함 뒤에는 이렇듯 우리 문화의 깊은 저력이 내재해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이팝 성공의 외재적 요인은 첫 번째,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두 문화권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문화융합의 능력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이중적 위상입니다. 서구화된 동양국가이자 서구와 동양을 잇는 가교로 인식됐다는 점입니다. 또 개방성이 확대됐다는 점,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세계와 상호 이해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새롭게 창조하는 문화적 학습을 거듭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백제학과 케이팝의 연속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멀게 느껴지는 백제시대의 음악 문화와 현대 케이팝 사이에도 의외로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가무일체의 종합예술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백제에서는 노래, 춤, 연주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예술 형태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제천의례나 왕실연회에서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공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케이팝 공연 역시 노래의 격렬한 군무와 화려한 무대 연출이 결합된 시청각 종합예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음악과 춤이 하나로 융합된 공연을 즐기는 셈입니다. 둘째, 문화융합과 창조성입니다. 백제는 토착 요소에 중국, 고구려, 외 등 외래 요소를 과감히 융합해서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되 자기 색깔로 재창조한 것이죠. 케이팝 역시 서구의 팝 음악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전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국 장르의 한국적 요소를 결합해 세계인이 열광하는 창의적 콘텐츠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셋째, 문화적 허브 역할입니다. 백제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잇는 위치에서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한반도와 일본에 전했고 주변 국가와 예술적 교류를 활발히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에서 케이팝을 세계로 퍼뜨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정서와 서구의 트렌드가 한국에서 융합돼 케이팝이라는 형태로 발산되고 다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팝은 현대의 산물이지만 그 속에는 백제시대부터 내려온 문화적 맥락이 숨쉬고 있습니다. 공연 형태의 종합성, 외래를 수용하는 창의성,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까지 케이팝은 백제 문화의 특징들을 21세기적으로 이어받은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형된 양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져 온 건 아니죠. 우선 공연의 맥락이 다릅니다. 백제학은 제천의례, 왕실 연향, 불교의식 등 종교적 의례적 맥락에서 연주되고 춤추어졌습니다. 음악과 춤이 신앙심과 권위를 표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반면 케이팝은 상업적 엔터테인먼트로서 기획되고 소비됩니다. 공연의 목적이 예전에는 제의와 축제였다면
이제는 대중을 즐겁게 하는 쇼이며 문화산업의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음악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백제악은 동아시아 고유의 5음계 중심 선율과 현악 위주의 편성이 특징이었습니다. 반면 K-팝은 서양의 12음계 기반 화성음악이고 디지털 사운드와 전자악기가 총동원됩니다. 전통 장단 대신 세계 공용의 비트가 쓰이며 음향 기술의 발달로 웅장하고 다채로운 소리가 납니다. 또 가창 방식도 변했습니다. 백제악, 나아가 전통 성악의 창법은 꺾는 소리와 한이 어린 음색이 두드러졌습니다. 목을 눌러가며 애절하게 내는 소리랄까요? K-팝 보컬은 서구식 발성법으로 시원하게 질러내고 또 리드미컬하게 노래합니다. 창법부터 음색까지 글로벌 표준에 맞추어 변화한 것입니다. 이렇듯 형태와 기술은 크게 바뀌었지만 정서적 맥락에서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음악 특유의 한과 흥, 서정성과 역동성이 공존하는 본질은 이어져 왔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춰 표현 방식이 변했을 뿐 그 속에 담긴 우리 정서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맥을 잇고 있습니다. 동의적 예술 정신이 현대적 발현입니다. 정리하면 동의적 예술 정신이 현대에 와서 K-팝 문화 속의 여러 형태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동체적 흥입니다. K-팝의 팬덤 문화, 응원봉과 떼창, 완벽한 합을 이루는 군무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정적 감성입니다. 삶의 정서를 담은 가사, 자연 이미지 활용, 또 사계절의 분위기 표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열린 수용성입니다. 글로벌 음악 요소의 흡수, 독창적 안무와 패션, 또 창의적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죠. 또 창조적 변용, 문화적 자신감과 유연성, 민문화와 2차 창작, 또 참여형 창조 이런 것들이 동의적 예술 정신이 현대적으로 발현된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신명과 흥의 계승입니다. 자, 신명나는 장단에 맞춰서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의 문화는 우리 역사 속에 명년이 흘러내려 왔습니다. 먼 옛날 제철 행사에서 북소리에 맞춰 집단춤을 출 때나 오늘날 콘서트장에서 강렬한 비트에 맞춰 팬들이 몸을 흔들 때나 본질은 같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몰입해서 일심동체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동의적으로부터 비롯된 공동체적 흥과 신명의 정신, 삶을 예술로 승화하는 감성, 그리고 이질 문화를 융합하는 창의성, 이러한 요소들이 한류 문화의 밑바탕에 녹아들어 K-팝의 세계적 성공을 견인한 숨은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명나는 공동체 예술의 혼이 K-팝 공연 곳곳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도 그 에너지에 매료되어 함께 열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문화의 연속성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문화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팝은 결코 문화적 진봉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심층에는 고대 동이족, 백제, 한민족 전통예술로 이어지는 문화적 연속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팝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역사와 전통이 층층이 쌓여있는 것이죠. 우리 문화의 흐름을 층층이 그려본다면 맨 아래 고대 동이족의 공동체 가문 전통과 제천의례가 있고요. 그 위에 백제의 토착성과 외래성이 조화를 이룬 세련된 음악 문화가 쌓여있습니다. 또 그 위로 판소리와 민요 같은 근현대의 전통 대중음악이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상층에 21세기 글로벌 현상인 K-팝이 놓여 있습니다. 백제의 흥겨운 춤사위와 노랫가락은 백제 멸망과 함께 끊어진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형태만 바뀌어 이어졌습니다. 백제 가락은 고려의 향악과 조선의 정악 속에 스며들었고 민요와 판소리의 가락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들이 다시 근현대 가요와 트로트를 거쳐 오늘날 아이돌 팝 음악의 리듬 속에 맥맥이 살아있습니다. 겉모습은 달라졌어도 그 속에 흐르는 문화의 혼은 면면이 계승된 것입니다. 문화는 이처럼 축적과 변형의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이라는 현상도 우리 역사라는 거대한 문화 지층 위에 쌓인 최신 레이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한류 콘텐츠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주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병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K-팝을 활용한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최인호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좀 들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K-팝을 활용한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병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발제 내용은 앞으로 우리 지역이 K-팝을 주제로 해서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K-팝을 가지고서 모든 이야기, 화제거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의 한류관광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으로도 펼쳐나가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한국 K-팝 고등학교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청소년의 성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직 중인 청운대학교는 내년부터 K-팝 학과를 설치를 해서 외국의 유학생들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말레이시아로 이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K-팝과 문화관광의 관계를 탐구하고 국내외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 그리고 충청남도 도 전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어떻게 확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해외 한류 실태 조사를 매번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물어보는 것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 찍어달라고 하는데 압도적으로 K-팝이 1등입니다. 근데 K-팝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2년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들고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1등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선호하는 한국 가수와 그룹을 찍어달라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BTS와 블랙핑크 남녀 양쪽의 대표적인 아이돌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대륙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저나 많은 문화적인 수용을 했던 해외의 유명한 전설적인 가수들이 이제 우리 K-팝 아이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본인들의 노래를 바꿔가는 그런 시대가 놀라운 시대가 지금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최근 너무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드라마, 푸드, 웰리스까지 그 다음에는 최근에 스포츠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이제 K-웨이브라고 칭할 만한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K-팝 팬들이 열의 9은 K-팝을 주제로 해서 꼭 보고 싶다 한국을 이런 의견을 이미 이제 밝힌 바 있고요. 또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K-팝과 문화관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이 이루어진다. 즉 지역의 문화 원형 또는 국가의 문화 원형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컨텐츠인데 그것이 관광과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여행의 역사, 관광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활동 영역은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살았던 성인이나 또는 그 성인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돌아다녔던 길을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또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걸어다니는 행위, 체험하는 행위죠. 그리고 내가 그 역사에 한 발 한 발을 더 얹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산티아고 길이나 일본의 구마노 고도 같은 길들이 이제 세계 유산으로 이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텔링, 즉 서사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컨텐츠 관광의 핵심인데요. 바로 K-팝이 완벽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마이클 잭슨이나 올리비아 뉴튼 존 같은 가수들의 노래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불과 30-40년 만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컨텐츠 관광, 그리고 성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지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꼭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서울의 국기원입니다. 아주 작은 장소인데요. 꼭 가야 됩니다. 바로 K-팝도 그런 성지가 돼야 할 시점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가 50년 전에 사망을 했는데요. 멤피스는 아직도 엘비스의 유산을 가지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도시 홈페이지 자체가 아예 기타 형상으로 되어 있죠. 로고 자체가. 엘비스가 살았던 그런 공간입니다.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비스가 묻힌 장소, 그리고 어디든지 성지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례의 행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거기 가서는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바로 벽에다가 본인이 왔다라고 하는 흔적, 엘비스를 추모하는 내용들, 아마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반대쪽에 저 영국의 리버풀 같은 경우도 세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죠. 리버풀도 역시 잘 알고 계시는 비틀즈로 아직까지 끊임없이 본인들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텐츠 관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팬덤은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통의 기억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팬덤은 직접 참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SNS가 확산이 되면서 놀라운 게 24시간 전 세계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BTS 팬클럽 아미의 회원입니다. 근데 요새 중학생 아이들은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아주 우습게 보여요. 저희 딸이 막 항상 그럽니다. 아빠, 인도네시아 애들은 팬클럽 가입은 정말 많이 했는데 얘들은 왜 이렇게 뭐 좋아요도 안 누르고 댓글도 안 올리고 그래서 맨날 임영웅한테 지는 거 아니야?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 우리 아이들 MZ세대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그리고 전 세계 친구들과 소통을 하느냐, 아주 단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바로 이 참여관광의 대표적인 현상이 K-팝이 됐다. 그리고 대중음악은 예로부터 장소와 관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외국의 도시들, 이런 곳이 팝송의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영화음악과 더불어서 또 많이 기억이 되고요. 또는 가수나 연주자 출신의 지역, 지금 우리 K-팝 가수들이 바로 그렇겠죠. 그 다음에 명칭이 아예 이제 그 국가나 지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88 서울 올림픽 주제곡을 불렀던 코리아나 같은 경우가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징하는 장르로서 칸초레, 샹송, 엔카, 지금은 이제 K-팝이 등재가 됐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김광석 거리와 같은 대구의 작은 시장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이제 그 문화관광을 이끄는 장소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할 만한 국내의 장소로서는
가평군입니다. 가평군은 뭐 예로부터 이제 자세 생산지로 유명을 했는데 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개최 이후로 이제 가평은 아예 음악 재즈의 도시다라고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감독님 인재진 감독님이 우리 여기 합덕분이시죠. 충청남도 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좀 우리가 상기해 볼 만합니다. 예전에 물이 이렇게 많이 찼던 작은 섬이었는데요. 공연장으로 이제 바꾸고 이제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의례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가면 나는 꼭 이런 행위를 해.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 말 표현으로 나 자랑질 할 거야. 즉 플렉스 한다라고 그러죠. 자랑질 하고 싶어하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저녁에 개막을 할 때 아주 멋있는 음악이 흐르고 무릎에 모포 담요를 덮고 폼나게 와인을 마십니다. 그거를 SNS상에 자랑질을 하는 거죠. 그럼 인스타그램을 보고서 저기 자라섬이 아는 사람은 또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섬이 그런 걸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방문객은 늘어나고 있고 재즈 페스티벌을 확대를 해서 바베큐 페스티벌로 연계를 하고 있고 또 도시 전체를 완전히 하나의 음악의 도시로 만들고 1주민 1악기라고 하는 목표 아래 모든 가평군에 있는 주민들이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교육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음악 도시라고 하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선점을 한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즈도 좋긴 하지만 재즈는 조금 이제 매니아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K-팝은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와인 말씀드렸죠. 뭐 고향사랑 기부제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문체부의 각종 뭐 타이틀을 많이 획득을 합니다. 뭐 영국의 비틀스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엘비스가 연간 5천억을 벌어들인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한 4천억 원의 관광 수입을 얻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체가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제언을 크게 한 4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초의 K-팝 스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K-팝 고등학교, 총은대학교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천안의 글로벌 리더십 대학교는 BTS 멤버 7명 중에 6명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저희 총은대학교는 슈퍼주니어의 핵심 멤버 3명이 졸업한 이제 학교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일단 유입을 하고 그 다음에 홍석을 비롯해서 충청남도에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팝을 주제로 해서 지역 전체가 하나의 토탈 숙박 시스템. 예전에는 관광 쪽의 전문 용어로는 에코 뮤지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K-팝 뮤지엄이 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K-팝 잼버리입니다. 제목을 뭐 잼버리라고 붙였는데 뭐 잼버리가 논란이 좀 많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잼버리라고 하는 그 모양새를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하게 아주 젊음을 발산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뭐 지금 현재 힘센 충남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힘이 세고 아까 앞에 여병천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도하게 우리가 음악과 춤으로 문화를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를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충청남도는 자매결연 그 지방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결연 맺은 지방정부의 청소년들을 좀 유치를 해서
K-팝 고등학교, 저희 청운대학교, 또 그 외에 여러 이제 예술인 분들과 협력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고 지역의 특산물, 또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도 같이 경험을 하면 아주 이 친구들이 빅마우스가 돼서 전 세계에 입소문들을 크게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월드 K-팝 시티입니다. 아까 리버풀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 문화도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K-팝 시티의 어떤 수도가 우리 충청남도 홍성이 돼서 우리가 먼저 K-팝 시티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K-팝 시티에 어깨동무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세계의 도시들이 있으면 참여를 해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도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슬로시티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몇백 개의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문화운동이죠. 템플스테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걷는 길, 이런 탐방로 같은 경우들도 세계적으로 연합운동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몽골의 페르지 국립공원, 저 남미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그 다음에 파리나 뉴욕,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발리 해변 이런 곳들이 다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주, 홍성이 먼저 K-팝 문화 수도다라고 선포를 하고 저 친구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저희가 이제 아주 미력 하나마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훌륭한 전문가님들께서 토론 의견 주실 거고 또 플로어에서도 좋은 의견 주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훨씬 양질의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에 융합형 문화관광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거버넌스 구축이 아주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홍성은 전국에서 거버넌스 1등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지 않습니까? 홍성통이라고 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통에 K-팝 관광협의체인 예를 들어 K-팝 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거버넌스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향후 지역의 K-팝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볼리비아하고 몽골을 다니면서 현지의 문화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의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많은 도움 좀 주시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드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숭영배 라이즈 센터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박감원에서 그리고 충남 문화재단의 전 대표였던 이정원 대표님 또 오셨다 오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대한적 숫자사 홍성지구협의회 우리 임원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이분들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해병전후에 전 홍성 지부회장도 하시고 충남 회장도 하셨던 이재용 전 회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고 또 세종 충남 한우조합의 조은성 조합장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아까 소개를 못 드렸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보통 이 토론회를 하게 되면 개회식이 끝나면 거의 다 빠지고 우리 발제하신 분들, 토론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들만 남아서 토론을 끝까지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데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자리에 또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아까 발제 내용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우리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대단합니다.
K-팝을 활용한 사람이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텐데 K-팝의 원조가 우리 충남의 백제 또 동이족에서 또 이어졌다는 그런 아까 발제를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이 K-팝 문화 산업을 더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발제하신 분 교수님은 또 K-팝 시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여러 시티가 있는데 K-팝 시티를 우리가 홍주에서 먼저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K-팝 시티를 지정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리 토론하실 분들께서도 또 많이 또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토론을 이제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공주대학교 도경록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5분 이내로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도경록입니다. 예, 우선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종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예, 앞서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 두 분도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문화산업학과 문화사업 랩이 진행이 되고 확산이 되는 과정들을 생각을 해볼 때 컨텐츠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서로 교류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가가 요즘 문화산업이라는 것들이 발전해 나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들이 어떻게 콘텐츠화가 되고 그게 사람들한테 어떤 패턴으로 소비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 트렌드와 패턴 속에서 지역의 입장에서 충남이 얘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장 콘텐츠 문화라는 것들이 확장하고 확산돼가는 과정들은 콘텐츠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에게 공유된다라는 점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특이하게도 제공자가 제공해주는 대로 소비가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소비자가 여기서 참여를 해서 자기들끼리 컨텐츠를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점점점 확산되고 커진다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팬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팬덤과 디깅 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깅 소비라고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덕질이죠. 덕후가 되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자기가 뭔가 새로운 것들과 연결시켜가면서 사람들과 컨텐츠 자체가 퍼져나가는 것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산업적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으로 넘어올 땐 저희 사실 그걸 노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자기가 컨텐츠에서만 소비를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가거나 행동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장소를 직접 방문을 하거나 그래서 보통 노마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유람객, 여행객 이런 의미들을 저희가 지칭을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온라인 콘텐츠들이 사람들이 직접 방문하고 행동함으로써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나 지역과의 그런 연계를 강화해 간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자, 이런 활동들을 계속 유인을 하고 연계를 해가고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앞서 최인호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장소적인 제공이 되는가. 통칭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물리적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컨텐츠가 컨텐츠만으로 확산이 되지 않고 지역에서 돈을 남기고 경제 효과를 내고 뭔가 좀 더 다른 무엇인가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을 다시 한 단계 더 나가서 충남으로 연결시키면
충남이 가지는, 지금 우리 홍성 지역이 가지는 이런 컨텐츠들은 사실 이러한 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K-팝 고등학교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부터 알고 있던 이 충남 지역의 판소리, 뭐 중고제라는 것들도 그 좋은 예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묶어낼 장소, 이정표가 되면 소위 얘기하는 그 젊은이들한테 좌표죠. 지킬 수 있는 좌표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사가 됐던 장소가 됐던 그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들이 충남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지금 2016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근본이즘이었습니다. 근본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컨텐츠라는 것들이 가지는 무작위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소비자로 하여금 본연의 것들에 대한 관심도 늘린다라는 것들로 해석이 되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K-팝 데모크라시가 뜨다 보니까 호작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은 오픈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지역 문화 산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본이즘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상기하고 준비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진 인프라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어주는 그런 매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까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경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경록 교수님께서는 K-팝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로 문화산업이 또 관광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홍성의 그런 여건, 뭐 우리 충남의 여건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소비자들이 팬덤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장소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컨텐츠의 다양성과 K-팝의 이제 그 컨텐츠의 장소, 체험 공간 이런 거를 세계적인 경쟁 산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문정규 우리 한서대학교 뮤직 프로덕션 학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 뮤직 프로덕션 학과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는 문정규라고 합니다. 저는 그 두 분 교수님의 발제를 너무 인상 깊게 보았고요. 전적으로 너무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것들이 충남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공주대학교 교수님께서 다 다른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저도 짧게 교육자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 두 교수님들께 토론 질문을 하나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팝은 다른 콘텐츠와 달리 사람이 직접 퍼포먼스하며 만들어가는 콘텐츠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이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움직이는 것이고 문학도 작가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메인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K-팝은 사람이 직접 노래하고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아티스트 개인의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K-팝 고등학교가 존재하지만 K-팝 아티스트는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표준계약과 살인적인 K-팝 스케줄을 소화하기 알맞은 연령층이 지금 고등학교는 데뷔 시기로 확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부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K-팝 고등학교가 K-팝 중고등학교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K-팝 아티스트를 홍성에서 발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좀 맞춰 보아야 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K-팝 아티스트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어른들이 그들 곁에 성장을 도울 수 있을지입니다. 옛말에 이제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래의 K-팝 아티스트를 위한 가족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이제 K-팝 아티스트를 오마이걸을 프로듀서를 하면서 경험 있는 어떤 선생님이 또 필요할 테고요. 무엇이든 이제 품어줄 수 있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여기 힘 있는 아버지 같은 분들, 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존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충남 그리고 홍성은 충남 홍성이 그들이 부모가 된다면 훌륭한 K-팝 아티스트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분 교수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병창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동의적과 백제학이 K-팝과 연관되는 건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역사적인 표본인데 그것과 지금 K-팝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간극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정규 학과장님께서는 그 K-팝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충남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더 확장하고 더 키우려면 중학교부터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그 여병창 교수님과 최인호 교수님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두 분 교수님께서 최인호 교수님 질문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네? 최인호 교수님. 네. 최인호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나 너무 좋은 관광적인 아이템이고 이것이 잘 된다면 충남에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것 같은데요. 잼버리와 K-팝 고등학교 체험은 당장에도 이룰 수가 있고 그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지화 된다든지 어떤 장소가 K-팝의 어떤 상징화 된다기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평상시에 오늘 이제 역사 문화적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평상시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이 백제의 고도를 품고 있는 지역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K-팝 정체성이 뿌리를 간직한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전통과 현대 K-팝을 이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시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충남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좀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사실은 우리 최진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요즘은 특히나 문화 관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충남 지역이 갖고 있는 백제의 역사성과 K-팝을 연결지을 수 있으려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백제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나 음악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K-팝 스타일과 접목한 퓨전 공연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또 백제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을 만들어서 충남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K-팝 잼버리, 청소년 잼버리를 최인호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전통과 K-팝을 잇는 전통 K-팝 융합 캠프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젊은 음악인하고 K-팝 연습생들 그리고 전통 예술 전문가들 충남 시청에서 합숙 캠프를 또 해외에 이제 그 청소년들 또 초청하고요. 그래서 합숙 캠프를 열고 이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백제 음악을 비롯한 한국 전통 가무도 배우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K-팝 퍼포먼스를 공동 창작해보고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체험장을 만들면 우리 지역을 K-팝의 역사 문화적 성지로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답변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는 생각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말씀 주신 뮤직비디오라든지 이 현대적 재해석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오마이걸 프로듀싱할 때 두바이에서 돈을 얼마를 줄 테니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두바이의 어떤 특정 지역을 노출을 시켜달라 이렇게 한번 온 적이 있는 게 생각이 나서요. 그런 식으로 좀 지자체가 좀 연관이 돼서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한번 또 덧대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교수님 질문에 크게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K-팝 고등학교는 이제 몇 년간 중요한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고 충분한 역량이 되고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방문하는 체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의 수용력의 한계점에 지금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K-팝 학과를 개설을 하면서 직접 K-팝을 배우고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공간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력을 하면 우리 충남 라이즈 사업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K16 지역 완결형 인재 양성 이게 이제 K-팝을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K-팝 고등학교 저희 그다음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시설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 좀 더 확보를 한다면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을 해서 폐교나 또는 폐공간을 K-팝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전환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성지화하는데 아까 제가 태권도 국기원 말씀드렸는데요. 국기원에 오는 친구들은 검은 벨트 따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K-팝도 그런 그 단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K-팝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 인증을 줘야 되는데요. 음악하는 쪽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콘서바터리, 즉 음악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팝 컨서바토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능력별로 K-팝을 배우고 인증을 해주는 거. 그러면 이게 반복해서 방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잼버리 말씀드렸는데 잼버리는 처음 또 연례적으로는 우리가 요 홍성이나 충남 지역에서 진행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로 수출해야 될 상품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의 발리 해변에서 프랑스의 파리 에펠탑 앞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품으로 발전시킨다면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성지화의 틀은 좀 더 갖춰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국 K-팝 고등학교 전승기 교장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십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K-팝고 교장 변승기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속적으로 미달이 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개편 준비를 해가지고 2020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를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평균 한 2대1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2020년 말에 도청 국제통상과 한 과장님이 저희 학교에 방문해 주셨고요. 그래서 일본 교류를 추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처음으로 코로나 때 화상 교류를 했었고 22년에 일본 방문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종화 의원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글로벌화 하는데 의원님이 큰 역할을 해주신 거 이 기회를 들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청에 제안 드릴게요. K-팝 관련 행사 진행 시 지역 행사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K-팝 글로벌 K-팝 경연대회를 광천 억새풀 축제나 예를 들면 벚꽃 축제와 함께 연결하고 그리고 경연대회 참가자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숙박이나 식사 쿠폰, 할인 쿠폰 같은 것을 주시면은 머물다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K-팝 경연대회 예선과 본선은 저희 학교 또는 광천에서 실시하고 결선은 이응루 미술관 주차장이나 홍성 출신 위인들 생가지 등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신성한 곳에서 왜 춤과 노래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20세기는 전쟁하고 사륙의 시대였고 무력의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근데 지금은 K-팝이 전 세계인의 감성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 영령이 잠들어 계신 곳에서 우리가 후손들이 어떤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회성보다는 행사를 그쪽에서 좀 정례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그리고 군청과 도의원님께 하나 제안 드린 게요.
제가 이 얘기를 신문에 쓰긴 했었는데 홍성역이 홍성을 대표하는 데니까 이제 홍성역을 K-팝역 하면 좋겠는데 뭐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광천역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이름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괄호를 쳐가지고 그냥 K-팝역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티켓에다가도 거기 K-팝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티켓을 받으면 아 여기 K-팝 찍혀 있구나. 저는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조마조마한 게 이거 수도권에 있는 전철역이나 오스를 뺏어가진 않을까. 이거 미리 이런 거를 가져가면 딴 데가 이렇게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 신문에가 글을 쓰고 좀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를 노출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서 좀 지역에 계신 분들이 힘을 좀 합쳐주셔가지고 K-팝 역으로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삼성과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이 먼저 이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먼저 이름이 난 뒤에 삼성이 이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K-팝이 이름이 난 뒤에 광천이나 홍성이 이름 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광천 장 같은데 저희 학교 광천에 있으니까 장 설 때 K-팝 동영상도 좀 틀어주시고 K-팝 음악도 좀 틀어주시고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광천 시내에 있는 제가 원고에는 뭐 모든 의자라는데 버스 정류장 의자를 K-팝 모양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꺾는 폴더블 폰인가요? 그거를 홍보할 때 그 근처에다 다 그 꺾는 모습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천 오면은 아 K-팝이구나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런 걸 좀 사람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도청, 구청, 교육청에 제안하는 거는요. 아까 여행상품 말씀하셨는데 여행자 직접 저희 광천 저희 옆에 학교 옆에 광천 문화복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2시간 정도 댄스를 배우고 본인들이 이걸 촬영하고 또 학생들이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니까 그런 상품이 많더라고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2시간 댄스 간단히 배우고 자기가 촬영해가고 CD에 그걸 구워서 갔던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시설 다 돼 있고요. 학생들 3학년 정도 되면은 댄스 가르칠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학여행단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 K 서머 캠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장하면은 외국인 학생 수학여행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 때 하면. 평상시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가 방학 때마다 일본, 캐나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은 이제 동아시아로 좀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요. 다음에 교육청 지금 교육과장님 오셨는데 하나 제안드릴 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K-팝 중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K-팝 고등학교에는 여분의 교실이 있습니다. 한 반만 만들어 보면 돼요. 시범적으로 충분히 있고요. 시설 장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분들은 겹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기초과목 중학교가 국영수사과를 오전에 하면은 오후에는 고등학교가 그 시설을 쓰면 되고요. 또 중학교보다 반대로 쓰면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승인만 해주시면은 K-팝 중학교는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내포의 초중고가 뭐 과밀이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주로 외부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홍성군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재능 있는 학생들이 와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트레이닝 시키고 또 대학까지 연결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신설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중고 대학까지 연결되면은 아까 성지 말씀하셨는데 성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해봐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 하나는 조금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제반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미성년자 해외 거주 학생이 오게 되면 좋은데 그게 뭐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국내에 외국 국제학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대사나 주재원 자녀들이 함께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한번 접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랑 같이 없기 때문에 저희 비자 문제는 다 해결될 테니까 좀 더 확장이 된다면 저희가 서울에 분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주 1회 같은데 저희 교사를 파견해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하면서 저희 홍성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가 K-팝 유스 호스텔을 건립하자 혹은 리모델링을 제가 이제 제안했는데 아까 K-팝 잼버리, K-팝 페스티벌,
K-팝 스테이, K-팝 캠프 다 숙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K-팝 유스 호스텔을 건립 리모델링 된다면 청소년 활동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행사시, 뭐 지금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있죠. 그런 것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은 사회치가 아주 활성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치 지도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그 학생들 사회치 교육할 때 서울로 갑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만든다면은 전국 단위 학생 청소년 사회치 교육 장소 활용 가능하고요. 다음에 홍성군 내 타 기관도 행사할 때 함께 가능할 거로 봅니다. 보통은 건물을 지면은 활용을 하나로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의 용도가 뭐 돈을 너무 많이 소비했다, 뭐 했다 그런 말씀을 드는데 K-팝과 관련된 성지를 한다 그러면은 행사는 1년 내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숙박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가장 기본이 근간이 되는 게 숙박시설입니다. 그것도 청소년 K-팝 유스 호스텔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K-팝 고등학교는 K-팝 매개로 계속 청소년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적어왔는데 2012년서부터 12번이나 저희 학교에 와서 캠프를 하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물론 화상으로 한 거 2번도 포함했어요. 그리고 학교 요람을 보니까 저희가 직접 공연을 나간 적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8, 9번 되고 올해도 23일 날 제가 출국을 합니다. 학생들과 같이. 그래서 일본 나라를 가고요. 11월 달에는 저 오부시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가보면 저 독일도 갔었는데 그 교민들 위로 공연 도청 함께 했었는데 정말 그 관심이나 호응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학생들도 전부 다 아이돌 대접을 받고요. 물론 저는 이제 가서 포토처럼 이제 짐을 들고 다녔었는데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급력이. 그래서 홍성이 조그만 데긴 하지만 광천은 더 조그만 데지만 저희가 꼭 저희 학교만을 뭐 잘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가 되길 정말 바라고 있고요. 그게 잘 되면은 그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K-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그 패널들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 학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이분들하고 함께 의견을 나눠가지고 좀 더 발전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승기 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K-팝 지역 행사와 관련해서 경연대, 지역 축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 정례화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고 K-팝 관련해서 뭐 교육 체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썸머 캠프 현재 운영하는 내용 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차역을 뭐 K-팝역으로 해서 K-팝 관련을 우리 쪽 충남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외부에서 오는 장날이나 뭐 축제 때 K-팝 고등학교의 그 활동 상황을 동영상으로 좀 돌려줘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홍성의 K-팝 고등학교에 더 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인문계 고등학교 폐업 위기의 인문계 고등학교였던 학교를 K-팝 고등학교로 사립학교지만 도교육청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준 거는 접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가서 학교를 전폭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이제 들여서 완전히 탈바꿈을 했죠. 지난 교장선생님께서 뭐 아이템도 좋았고 저하고 함께 놀아보는 학교를 만들어보자 해서 아이들이 실컷 놀고 지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치면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뭐 도에서 일본 공연이라든지 뭐 또 독일 공연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K-팝 고등학교가 글로벌화 하는데 받침을 계속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장선생님 그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지금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K-팝 우리 충남의 문화산업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예산군 지부장님을 맡고 계신 오현주 지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예상군 지부장 오여주입니다. 지금 방금 그 문종규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간극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병창 교수님의 발제문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것은 여병창 교수님의 발제문을 조금 요약 정리하고 예술 경영적 관점에서 발전 전략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분 내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죽었다 깨어나 봤습니다. 5분 내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제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팝은 전 세계에서 통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코리안 파퓰러 뮤직, 한국 대중음악의 줄임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어제 오늘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닌데 왜 유독 아이돌 중심의 K-팝만 세계가 열광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가창력, 그리고 또 하나는 화려한 퍼포먼스죠. 이 두 가지 덕분에 K-팝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까지 출범시켰고 박진영 프로듀서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는 K-팝이 단순한 음악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K-팝이 단순히 노래와 춤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드는 작품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방금도 나왔는데 캐대온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제문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K-팝이 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외적인 면에만 관심을 갖지 근본적인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공의 원인을 말할 때 잘 훈련된 아이돌, 최첨단 마케팅, SNS의 파급력 같은 현대적인 요소에서 찾지 않습니까? 방금도 도경록 교수님께서 근본이즘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발제문은 성공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K-팝의 원동력을 찾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충청남도가 글로벌리즘적 접근으로 문화 콘텐츠를 확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청남도의 예술원이 세계적인 K-팝 속에서 되살아날 수 있다. 이게 오늘 발제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왜 옛날 옛적부터 끄집어내야 하는지 예술 경영적 관점에서 딱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여기 자료집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에 보시면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역사적 뿌리를 알아야 우리 지역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러티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 조상님들의 전통예술 정신을 요즘 감각으로 재해석하면 콘텐츠가 새로워지고 혁신을 가져올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K-팝의 우리 지역 문화의 오랜 이야기가 담기면 팬들의 유대를 더 끈끈하게 해주고 충성심도 강화한다는 이러한 3가지 배경은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관점을 바탕으로 발제문을 요약해보면 첫째는 바로 충청남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차별화하자는 겁니다. 독자적인 내러티브, 브랜드를 차별하자는 것이죠. K-팝에는 K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서 한국만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단기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받으려면
발제문에서 언급했던 고대 동이족의 가무 전통, 그러니까 군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악 같은 우리 지역만의 전통과 정신을 넣어주면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K-팝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비결이랍니다. 둘째는 옛것을 현대적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백제악이 외부 음악을 받아들여서 그들만의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냈듯이 충남 지역의 전통 요소를 애니메이션, 웹툰, 공연, 게임 등에 넣어서 무궁무진하게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바로 콘텐츠 혁신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충남 지역 문화의 전통성과 연속성으로 팬들의 충성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요즘 K-팝 팬들은 그냥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문화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해주잖아요. 발제문에서 언급한 고대 동이족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던 군무와 같은 문화와 백제악의 심미적인 정신을 K-팝과 연결해주면 팬들의 자부심과 소속감이 정말 크게 올라갈 겁니다. 이게 바로 최근 트렌드인 팬 주권주의와도 상통하는 지점입니다. 캐대언 사례를 보면 캐대언 역시 악령과 싸우는 영웅이라는 서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의 설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K-팝 걸그룹인 헌트릭스 멤버들이 낮에는 아이돌로 또 밤에는 악령을 사냥하는 헌터로 변신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싸우는 상대는 단순한 라이벌 보이그룹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위협하는 악령이라는 설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화려한 무대 뒤에는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전통적인 한국의 세계관이 숨어 있는 거죠. 이것이 아이돌 문화랑 너무 자연스럽게 섞여 있으니까 보면서도 낯설지 않고 또 새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관객들에게 K정서를 느끼게 하고 이러한 내러티브로 넷플릭스 최다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재밌는 시도를 했죠. K-팝과 한국 전통 소재를 결합해서 악기를 물리치는 히어로물이라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영화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파생 콘텐츠를 만들어냈죠. 영화에 등장한 사자 보이스의 갓, 맨 오른쪽, 보실 때는 이제 왼쪽이겠죠? 갓, 그리고 호랑이 더피 같은 굿즈가 불티나게 팔렸고요. 관련 브랜드의 라면 주가까지 올라서 글로벌 IP 가치가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면서 K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주인공이 악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바로 팬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 속 팬덤이 문화와 사회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설정이죠. 요즘 팬덤은 옛날처럼 단순한 오빠 부대 수준이 아니라 앨범 사고, 굿즈도 사고, 온라인에서 직접 홍보도 하고, 심지어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팬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영화 속 명소를 찾아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팬들도 많아졌고요. 한식을 먹으러 오고, 촬영지를 찾아다니고, K-팝 댄스 클래스를 체험하는 등 문화 관광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88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14% 이상 늘어난 수치죠.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K-팝이 만들어낸 문화 파급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잠깐 시청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역대 누적 시청률 1위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줄여서 캐대언,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인들이 좀처럼 찾지 않던 곳까지 캐대언 성지로 불리며 인기입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루미와 진우가 투닥거리며 데이트를 즐긴 서울 낙산공원. 성곽길을 따라 걷고 사진을 찍으며 영화 속 주인공이 되봅니다. Here they met again. He gave her the bracelet, really romantic
I hoped for a kiss, but there wasn't. 원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낯선 곳이었지만 이제는 캐대언 성지로 꼭 찾고 싶은 명소가 됐습니다. 루미의 목소리를 고치려고 방문했던 한의원과 똑 닮은 이 한방센터는 방문객이 4배로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조경을 즐기며 한국 문화를 느낍니다. I wanted to experience something different other than the main palaces and temples in Seoul and experience the benefits of the current traditional medicine. 온라인에서는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고 한국식 사우나를 즐기는 모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캐대언 열풍이 콘텐츠를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6만 명,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1%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는 등 한국을 향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발제문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술 경영적 관점에서 몇 가지 보완할 점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현대 K-팝의 성공 요인은 훨씬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현대 K-팝의 성공이 단순히 전통적인 뿌리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아이돌 양성 시스템이나 기획력,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 팬덤 소통 같은 현대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이 두 축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둘째로는 전통과 현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대 동이족 가무가 K-팝의 뿌리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전통과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창작 에너지로 재해석하는 접근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로 실질적인 예술경영 전략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 요소를 활용한 IP 개발이나 지역관광, 연계 모델 같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함께 제시되면 훨씬 현실적인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최인호 교수님의 발제와 변승기 교장 선생님의 제안으로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K-팝의 본질은 혼종성입니다. 혼종성이란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섞여서 만들어진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치 서로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훨씬 더 맛있고 독특한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통만 강조하다 보면 K-팝이 가진 융합과 새로운 트렌드의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대적 뿌리를 하나의 축으로 인정하되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문화로서의 K-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발제문이 제시한 K-팝의 고대예술혼이라는 깊은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감했고 캐대언 사례를 통해서 예술 경영적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물론 발제 논문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K-팝 발전과 발굴을 위해서는 캐대언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현대적인 감각은 물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예술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콘텐츠화하는 예술 경영적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제어는 67페이지, 68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충남도만의 그 예술혼을 기반으로 해서 K-팝 콘텐츠 IP 개발 지원을 하고 육성해 주는 것, 그리고 역사 테마형 한류체험 관광벨트 구축과 마케팅 강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제 변승기 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나 사람이 중요합니다. 미래형 예술인재 양성, 그래서 충남형 K-팝 교육 프로그램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캐대언 사례가 아직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성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성공적인 인기와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술 경영적인 비밀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캐대언 사례를 통해서 충청남도만의 콘텐츠 발굴과 발전을 위한 미래를 재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 우리 오현주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주 지부장님께서는 오늘 두 분 발제하신 분의 그 자료를 아주 심층적으로 많이 이렇게 분석도 해주시고 또 특히 K-pop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 문화를 통한 관광 산업의 성공적인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뭐 전통과 현대를 잇기는 어렵지만 그 우리 최인호 교수님이나 뭐 여기 변승기 교사님께서 제안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충남형 한류 관광, 충남의 예술 인재 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안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뭐 K-pop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안 본 아이들이 전 세계 젊은 친구들은 다 봤을 겁니다. 이게 한국계 미국인이 그거를 계획해가지고 일본의 소니사를 통해서 제작을 했는데 소니사에서 생각할 때는 이 애니메이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자기네가 그거를 운영을 안고 넷플릭스에 팔았어요. 넷플릭스가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엄청난 시청률과 조회수로 돈을 벌게 됐죠. 어쨌든 그런 문화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의 김밥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안고 롤시스라고 했고 우리의 라면을 라이맨이라고 일본말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런 한국의 문화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김밥, 라면, 일본식 발음이 아니라 한국식 발음으로 하게 됐고 독도에 대해서도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바로 인식을 과거에는 중국 문화다, 뭐 일본 문화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국 문화로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이게 그만큼 문화의 강국이 지금 인류 강국이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 K-pop 데몬 헌터스 때문에 그 선진국 아이들이 할로윈데이 때 하는 복장이 있잖아요. 그 복장도 데몬 헌터스에서 나온 헌트릭스 그룹 복장을 하고 할로윈데이에 참여하고 한대요. 어쨌든 그만큼 문화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우리 충남연구원의 김경태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에서 충남문화관광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태라고 합니다. 오늘 저 두 분 교수님 발제를 보면서 사실은 좀 생각이 많이 전환도 되고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충남도 관광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 관광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실제 인원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통계상으로 충남도를 방문하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 방문 비율은 0.2%입니다. 1.2%입니다. 1.2%. 그러니까 캐대언이나 뭐 이렇게 온 분들이 서울 있지 충남에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K-팝이라는 부분이 큰 소재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충남에서 활용할까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우리 백제문화가 이제 일본에 전파되고 있는 부분이 K-팝의 원조다. 이런 부분 하나랑 그리고 현대적인 K-팝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논산훈련소에
아이돌이 입양을 하면 그 사람들 팬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장소를 국방부랑 협의해서 만들자. 뭐 어느 정도 협의는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안 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두 교수님 발제를 보면서 이런 부분도 가능은 하겠는데? 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습니다. 먼저 이병천 교수님 원고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K-팝을 충남에서 해도 되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최인호 교수님 원고는 활용할 때 그러면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이 하시는 걸 보고 그러면 이걸 조금 이런 방향으로 하면 먼저 여병천 교수님께서 근거로 만드는 부분을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 K-팝이 충남에서 해도 되는 근거를 좀 더 확실하게 계속 만들고 그리고 최인호 교수님이 제안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이게 효과를 더 발생할 수 있고 지역 효과 더 날 수 있는 부분을 더 하자 이런 식으로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여병천 교수님께서 해주신 부분에서 K-팝의 뿌리를 단순한 산업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예술 정신으로 했다는 부분이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강화하려면 일단 이 충남음악의 전략적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백제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런 K-팝의 뿌리, 백제 리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인지를 계속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 콘텐츠 특히 K-팝을 포함한 모든 문화 콘텐츠의 기반 시설의 80%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면 서울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유명천 교수님이 얘기하신 이런 부분을 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야, K-팝의 뿌리는 충남이야, 홍성이야, 백제야. 계속 인지가 돼야지 그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는 거지. 한 번 일시적인 걸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어느 한 관광 목적지를 정하는데 5년이 걸린답니다. 내가 우리 상품 이게 좋아요, 올해 와보세요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번, 한두 명이 가서 이걸 SNS 올리고 그걸 누군가 다시 피드백하고 이게 최소 5년이 걸린답니다. 그럼 우리 정책은 최소 5년에서 10년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조금 길게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런 역사 스토리텔링 강화하는 부분에서도 K-팝의 뿌리는 충남 백제야 말하는 걸 계속하고 그리고 어떤 금강대학로 이렇게 얘기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도 꼭 여기 홍성이 아니라 공주나 부여에서 이런 체험형 콘텐츠를 하면서 이런 뿌리라는 부분에서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런 이 백제 음악이나 우리가 지금 소동 연꽃축제라든가 백제 문화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K-팝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조금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의 본질과 틀리다. 축제의 본질 역사 문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K-팝하고는 조금 성이 틀리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조금 논리적인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K-팝의 뿌리는 백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연결된다는 논리로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전통적인 축제에서 지금 현대 K-팝이 될 수 있게 그 부분에서 충남 출신들의 다양한 음악 네트워크 구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 출신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일단 구축하고 그러려면 음악산업 인프라에 대한 육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홍성이 될지 사실 충남에서 또 가장 문화 인프라가 가장 많은 것은 천안입니다. 그렇다고 천안을 배제하고 여기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할 거? 그러니까 백제 문화는 공주부여니까 공주부여는 어떻게 연결하고
그 주요 시설은 천안, 아산에 있는데 이쪽 문화는 어떻게 연결해서 여기 홍성의 역할은 뭐고 이런 식으로 충남도 전체에서의 역할 분담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과 음악 사람의 뭐 융합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K-팝 헤리티지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악 관광 연계 브랜드를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유영찬 교수님께서 해주신 부분이 전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이게 K-팝이 충남에서 K-팝을 얘기해도 돼라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남에서 K-팝을 막 한다 그러면 국내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충남에서 K-팝을 왜 이렇지 않을까요? 그 근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최인호 교수님 연구는 뭐 전적으로 이런 거 다 이게 진짜 많은 현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런 걸 더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몇 개 드리면, 교육 인적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많다는 걸,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충남 전체의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연계할지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성에 있는 이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충남에서 가장 많은 대학교는 천안 지역이죠. 그쪽에 있는 지역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문화인물하고 문화 자원은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안 출신 조용필, 인순이, 공주 김범수, 논산 박효신, 여기 또 홍성도 또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해야 되고, 당연히 지역 축제 공연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팝 관광 모델의 지역적 적용이라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좋았던 게 이런 그 실질적인 부분을 제안해 주셨던 거거든요. 뭐 K-팝 스테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역 음악 체험형 관광을 좀 더 가미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고, K-팝 잼버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일회성이 안 되기 위해서는 충남형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되고, 다음에 하실 이제 충남도에서도 아마 이런 걸 얘기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K-팝 시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로컬 컨텐츠를 좀 융합한다 그러면 조금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지역 음악 자산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충남 출신 아티스트나 이런 부분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 교육과 관광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이거는 지역의 학교가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걸 통해서 지역형 뮤직 인큐베이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한 음악 교류의 정리화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해서 글로벌 K-뮤직 캠퍼스가 됐으면 육성으로 되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경태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태 박사님께서는 국내에서 K-팝이 우리 충남이 원조다 그러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그렇게 굳히기 위해서는 역사적 스토리텔링, 또 연속적인 그런 행사, 뭐 이런 또 포럼이나 이런 각종 연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지역의 음악인 네트워크도 필요하며, 아까 발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K-팝 스테이션이나 K-팝 잼버리, K-팝 시티 이런 부분들을 일회성으로는 안 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음악 교육과 연계해서 K-팝에 이제 만들어내려면 학생들의 이제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뭐 어쨌든
그 K-팝을 우리 충남이 선점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 저 박사님 말씀대로 뭐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충남에서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가지고 포럼이나 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충남이 K-팝의 원조인 부분을 붙일 수 있도록 아까 발제하신 교수님들의 그런 제안들을 우리 충남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충남 K-팝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조정님 문화산업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은 문화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그리고 빅5 문화관광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하나가 K-팝으로 세계는 지금 K-팝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 트렌드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는 홍성군과 함께 충남 K-팝 글로벌 페스티벌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오디션을 통해서 K-팝 재능을 발휘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부터는 한국 K-팝 고등학교하고 상명대가 함께 한국 수교 140주년 축하 동의 공연을 다녀왔고 그리고 충남 방문회와 연계한 일본 요코하마 공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4일에는 그 나라연 K-팝 문화 교류 공연을 추진하면서 도와 K-팝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K-팝 문화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정책과 지원 그리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로 저희 홍성 광천에 있는 K-팝 고등학교가 전국 유일하게 K-팝이라는 명칭을 걸고 미래 K-팝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학생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 공연이 있을 때마다 참여를 시켜서 경험치를 쌓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프로답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실력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도 출연기관인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 음악 창작소를 활용해서 청년들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와 그리고 문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충남 뮤지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충남 뮤지션만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과 그리고 뮤직비디오, 그리고 라이브 클립 제작 등 단계별로 제작 지원을 통해서 지역 뮤지션 지원 사업을 시스템화하고 또 전문 프로듀싱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뮤지션들이 대형 기획사 소속을 목표로 한 공연과 그리고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우리 충남 인재들이 K-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와 시군이 협업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등학교와 또 대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또 공공기관은 K-팝 창작자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문화 산업으로 수익과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면 우리 충남의 K-팝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K-팝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님 팀장님께서는 그 K-팝 콘텐츠와 K-팝은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 분야, 뭐 영화, 음악, 굿즈, 관광 분야에서 경제력 파급력을 입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서도 K-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고 있고 지역에 이제 K-팝 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외 공연이라든지 뭐 K-팝 글로벌 페스타라든지 청소년들의 지역 뮤지션에게 그 글로벌 경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을 그동안 해왔다. 그리고 충남 콘텐츠 진흥원과 우리 지역의 대학, 기관, 엔터사 협력 거버넌트를 강화를 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체계화하고
K-팝의 글로벌 성장과 문화산업 발전에 우리 충남도에서도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아까 우리 최인호 교수님께서 제안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가능성 또 그런 부분에서도 용역을 하든지 해턴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 발제하신 분과 토론하신 분들 고생하셨는데 지정 토론을 마치고 이제 플로어에서 오늘 이제 늦은 시간까지 오늘 발제와 토론을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저 의견이 맞다 틀리다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테고 어떤 쪽으로 또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혹시 또 우리 토론하신 분들께서 우리 발제자분께 또 질문할 게 또 있다면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 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예. 저는 충남 네포뉴스의 백준성 기자입니다. 오늘 토론하신 분들 의견 중에서 우리 오현주 음악협회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경태 충남연구원 박사님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충남이 K-팝의 문화에 선두에 서려면 우선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부터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기지도 못하는데 뭐 밥부터 먹으려고 하면 얹히겠죠? 예. 네, 그런 기본 베이스가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두 분 김경태 박사님하고 오현주 회장님의 의견에는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예. 우리 안녕하세요. 배성목 문화원장님 질문해 주시죠. 먼저 제목이 이제 지역문화 산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을 보고서 제가 이제는 문화도 산업으로 이렇게 물론 문화산업진흥법이 1999년도인가요?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문화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때 산업이라는 부분을 조금 등한시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제목에서 문화산업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러한 그 토론회를 마련하신 우리 이종화 의원님 굉장히 그 시기적절한 시기에 그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표현합니다. 우리 이제 여병창 교수님께서 K-팝의 기원을 이제 동이족, 백제, 충남, 홍성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인호 교수님께서는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주셨고 말미에서 또 재현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내용이 시기적절하고 요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여병창 교수님께 제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어떤 그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형상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K-팝이 무엇이냐 라고는 어떤 정의 그렇게 봤을 적에는 K-팝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져요. 아마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정의가 좀 명확히 하고 본론에 주장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동이족, 백제, 충남, 홍성 이렇게 여기게 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크게는 궁중음악도 있고 민속음악도 있고 종교음악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민속음악 하면은 노동요도 있을 것이고 종교음악은
우리가 또 좁게 본다면 뭐 굿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뭐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민속음악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이 그 결성의 노동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실질적인 소리 중심으로 연구가 앞으로는 더 형상 중임에서 소리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의 특성 그리고 전통성, 고유성이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반영해야만 이 K-팝이라는 큰 산업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고 어떤 이론적 배경이 정립이 되었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우리 이 지역이 K-팝의 어떤 산지라는 그런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중화 의원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신 여병창 교수님하고 최인호 교수님 또 토론자로 나오신 토론자님께 너무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여병창 교수님께서는 그 K-팝의 뿌리에 대해서 논문까지 이렇게 또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로 이렇게 모시게 됐죠. 예. 충남의 조상인 백제의 동이족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우리 백제로 내려와서 우리 충남으로 내려온 그런 논문을 이제 쓰셔가지고 발표하신 분이거든요. 예. 또 다른 질문, 소속과 예, 안녕하십니까. 그쪽을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예, 갈산면 노동부학 이장을 보고 있는 이성진입니다. 오늘 여러 교수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한번 건의사항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부산 태종대 가면 돌아와요 부산항 계속 유람선 타면 계속 나옵니다. 엊그저께 천둥산 물건 없는 박달재를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24시간 가수가 바뀌면서 물건 없는 박달재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가까운 또 칠갑산 가면 칠갑산 노래가 계속 나오듯이 또 우리 또 홍성 스카이 타워나 아니면 관광지의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은 클래식 음악만 나오는데 그런 장소를 갖다가 이렇게 K-팝 음악으로 아니면은 음악을 좀 변형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홍성군에 또는 또 더 나아가서 충청남도의 K-팝을 성지로 메카로 만들 저거가 있다면 제가 이제 K-팝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각종 행사가 홍성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는 오는 분들이 대부분 요즘 트롯 가수들이 많이 뜨죠. 그분들은 출연료가 참 몇천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하는데 우리가 K-팝을 홍성 지역에서 보급을 하려고 하나 보면은 K-팝 고등학교의 거기 학생들 갖다가 재능 기부 그냥 공연 출연료 대가 없이 재능 기부로 해서 각종 행사장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은 그냥 K-팝 홍보차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성진 홍성 풍물연합회 사무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안 앞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쳐도 되겠죠? 오늘 정말 좋은 의견들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 K-팝과 지역 문화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하고 또한 정책에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충남 신영보증재단의 이제 강태희 이사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가시다 계속 다른 분들은 도청에 도산하기관이나 도청에 오신 분들은 그냥 개식 끝나고 다 가셨는데 늦게까지 계시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